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분석해볼 주제는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겉보기에는 금융과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단 하나의 재난이 어떻게 전 세계 경제의 판도를 영원히 바꿔버린 금융도구를 탄생시켰는지 추적해볼 거거든요. 금융의 역사가 정말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작된다는 걸 오늘 확실히 보시게 될 겁니다. 일단 정말 놀라운 역사적 전환점 하나를 짚고 넘어갈게요. 1989년에 일어난 엑손 발데주호 기름 유출 사건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죠? 이 끔찍한 환경 재난이 어떻게 그리고 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초석을 다지게 되었는지 그 연결고리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알래스카 앞바다의 기름 유출과 월스트리트의 붕괴라니 도대체 무슨 상관일까 싶으시죠? 마크 트웨인의 이 유명한 말은 오늘 우리가 다룰 핵심 주제를 그야말로 완벽하게 관통합니다. 이른바 절대적으로 안전하다고 믿었던 금융자산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이 얼마나 파국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말이죠. 생각해보면 역사상 가장 큰 위기들은 항상 우리가 가장 안전하다고 확신했던 바로 그 지점에서 터졌으니까요. 첫 번째로 현대금융 리스크의 기원이 된 엑손 발데주어 촉매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사고 직후의 상황을 봐야 하는데요. 무려 1100만 갤런이라는 엄청난 양의 원유가 바다로 쏟아졌습니다. 이 사태를 수습하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에너지 거물이었던 엑손모빌은 막대한 방제 비용과 천문학적인 벌금을 내기 위해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신용 한도를 끌어다 써야만 했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거액의 대출을 내준 JP모건이 엄청난 딜레마에 빠진 거죠. 단일 기업한테 이렇게나 많은 돈을 빌려줬으니 그에 상응하는 거대한 리스크를 떠안게 된 거잖아요. 규제 때문에 은행은 이 위험을 감당하기 위해 엄청난 규모의 자본을 대손 충당금으로 꽁꽁 묶어둬야만 했습니다. 은행 입장에서 자본이 묶여 있다는 건 다른 곳에 투자해서 낼 수 있는 막대한 수익을 포기해야 한다는 아주 뼈아픈 의미거든요. 두 번째 파트입니다. 리스크 이전의 시작, 바로 JP모건의 CDS 발명입니다. 이렇게 묶여버린 막대한 자본을 다시 굴리기 위해 JP모건은 사내 최고의 파생상품 전문가들을 총동원합니다. 이 리스크를 어떻게든 해결해봐라 하고 말이죠. 그렇게 탄생한 해결책이 바로 신용부도 수합, 우리가 흔히 아는 CDS입니다. 아주 쉽게 설명하자면 대출금을 떼일 경우를 대비해야 되는 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진짜 혁명적인 차이는 이 보험 계약 자체가 금융시장에서 하나의 상품처럼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었다는 점이죠. 이게 금융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놓게 됩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했는지 단계를 한번 볼까요? JP모건은 엑손에게 대출을 해주면서 생긴 채무불이행, 즉 부도 위험을 제3자에게 일정한 수수료, 즉 프리미엄을 주고 싹 넘겨버립니다. 정말 기발하지 않나요? 이 구조를 통해서 JP모건은 자신들의 부도 위험을 다른 누군가에게 성공적으로 전가했고 결과적으로 대차대조표에 옴짝달싹 못하게 묶여있던 자본을 완벽하게 해방시켰습니다. 세 번째 파트, 복잡성이 불러온 재앙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원래는 단일 재난 리스크로부터 은행 하나를 보호하려고 만든 기발한 해결책이었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게 전 세계 경제를 훨씬 더 거대하고 파괴적인 위험에 빠뜨리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초기에는 순수하게 리스크 감소를 위해 설계되었던 도구가 90년대를 거치며 미친 듯이 복잡한 형태의 합성 부채 담보보증권, 즉 합성 CDO로 괴물처럼 진화합니다. 결국 리스크를 없앤 게 아니라 아주 잘게 쪼개서 전 세계로 퍼뜨린 셈이 됐고 이게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거대한 뇌관을 건드린 거죠. 여기서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은 바로 레버리지입니다. 이 파생상품 계약들이 겹겹이 쌓이면서 만들어낸 극도로 복잡한 레버리지가 문제였어요. 처음엔 충분히 통제 가능해 보였던 작은 불씨가 걷잡을 수 없는 글로벌 금융의 대화재로 번지게 된 겁니다. 리스크를 이리저리 폭탄 돌리기 하듯 넘기는 과정에서 원래 가치보다 수십, 수백 배 커진 거품이 만들어졌던 거니까요. 자, 네 번째로 1557년의 메아리, 즉 반복되는 역사의 패턴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야를 좀 더 넓혀서 먼 과거로 돌아가 볼까요? 소위 절대 안전하다고 믿었던 부채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전체 시스템이 붕괴되는 패턴, 이거 사실 수백 년 전부터 계속 반복되어 온 이야기입니다. 2008년 미국 최고 등급 모기지 채권 붕괴 사태를 쭉 거슬러 올라가면 1557년에 발생한 이른바 트리니티 디폴트 사건과 정확히 맞닿았거든요.
당시 유럽의 초강대국이었던 프랑스, 스페인, 네덜란드가 줄줄이 우리 피 못 갚아 하고 선언을 하면서 유럽 금융의 기초가 산산조각 났던 그야말로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이 차트를 한번 보세요. 당시 스페인 국왕 펠리페 2세의 재정 적자 상황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보여줍니다. 한 주권 국가가 국내 총생산의 60%에 달하는 막대한 해외 부채를 쌓아올렸을 때 경제가 어떻게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지를 이 역사적 데이터가 완벽하게 증명해주고 있죠. 재미있는 건 펠리페 2세가 역사상 최초로 무리가 4번이나 디폴트를 선언한 이른바 연쇄부도 군주였다는 사실입니다. 재정이 파탄나자 펠리페 2세는 아시엔토스라는 방식에 크게 의존하기 시작했습니다. 쉽게 말해 들쭉날쭉한 세수 펑크를 막기 위해 쓴 이자가 엄청나게 비싸고 만기도 아주 짧은 신디케이트 대출이었죠. 그런데 정말 소름 돋는 건 뭔지 아세요? 이 아시엔토스 구조가 오늘날 우리가 아는 그림자 금융, 즉 섀도우 뱅킹 시스템의 작동 방식과 너무나도 똑같이 닮아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왕이 빚을 안 갚겠다고 4번이나 들어 누웠는데 대체 어떻게 계속 돈을 빌릴 수 있었을까요? 비밀은 당시 돈줄을 쥐고 있던 제노바의 은행가들에게 있었습니다. 이들은 서로 아주 끈끈하고 복잡하게 얽힌 강력한 연합체를 만들어서 이탈하는 배신자를 철저히 응징하는 메커니즘으로 무장하고 있었거든요. 왕한테 돈을 갚으라고 압박하면서도 혹시라도 다른 경쟁은행이 치고 들어오는 건 완벽하게 차단했습니다. 결국 복잡하고 레버리지가 높은 금융 네트워크가 세상을 쥐락펴락한 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걸 열실히 보여주는 셈이죠. 마지막 5번째, 오늘날 숨겨진 금융 리스크. 바로 그림자 속의 레버리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겁니다. 이 징글징글한 레버리지와 안전하다는 착각의 역사적 사이클이 지금 우리 경제에 어디에 숨어 있을까요? 2008년 이후에 은행 규제가 빡빡해지니까 이제 가장 위험한 거래들은 감시의 눈길을 피해 불투명한 그림자 시장으로 쏙 숨어버렸습니다. 현재 우리 금융 시스템의 거대한 사각지대는 수조 달러 규모의 환매 조건부 채권, 즉 레포 시장과 합성 위험 이전이라고 불리는 SRT, 그리고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암호화폐 시장에 떡하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레포 시장, 여기에 정말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미국 내에서만 무려 13조 달러 규모로 비대해진 이 시장은 사실상 현재 글로벌 금융 시스템을 지탱하는 가장 거대한 기둥이거든요. 자기가 가진 증권을 담보로 맡기고 초단기 자금을 빌리는 구조인데 여기서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역사적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2008년에 베어스턴스나 리먼 브러더스 같은 거대 은행들의 순통을 끊어놓은 결정적 원인이 바로 이 거대한 레포 시장이 공포에 질려 하루아침에 꽁꽁 얼어붙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마치 과거 펠리페 2세의 아시엔토스 대출이 막혔던 것처럼 말이죠. 또 하나 우려되는 게 방금 말씀드린 SRT, 즉 합성 위험 이전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입니다. 마치 과거의 JP모건이 막힌 자본을 풀기 위해 처음 CDS를 발명했을 때처럼 지금의 은행들은 대출 부도 위험을 헤지펀드나 사모펀드 쪽에 조용히 넘기면서 까다로운 자본 규제를 요리조리 피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감독당국도 이 호황을 누리는 SRT 시장의 극단적인 복잡성을 굉장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 복잡하고 화려한 포장지 속에 진짜 파괴적인 위험이 웅크리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자,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아주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2008년에 우리는 리스크를 똑똑하게 없앴다고 자만했지만 결국 시스템 전체가 무너져 내렸었죠? 그렇다면 금융권의 막대한 레버리지가 규제의 빛이 전혀 닿지 않는 어두운 그림자 속으로 점점 더 깊이 숨어들고 있는 지금, 혹시 우리는 글로벌 금융 시스템 전체에 다시 불을 붙일 제2의 엑선 발데주호 사고를 그저 멍하니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살펴본 이 흥미로운 역사와 데이터가 여러분이 투자와 금융시장의 이면을 꿰뚫어 보는데 작게나마 새로운 통찰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